오늘 수업 내용은 이 수업의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음, 우리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그 루트 로커스라든지 그 보디 플롯이라든지 이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보디 플롯하고 더 이제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디 플롯을 가지고 안정 여유에 대해서 안정성이랑 안정 여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공부를 했는데 어, 질문이 있진 않았는데 그 질문하신 분은 없지만 그 이 개인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시 이제 그림을 띄워놓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개인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그 G에다 J 오메가를 넣은 어떤 오메가에 대해서 그 1과 그러니까 크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80인 기울기란다. 위상이 180인 이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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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 하던 게 언스테이블하게 바뀌는 이제 그런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위상은 180일 때 쭉 올라가서 그때 개인이 1보다 작으면 그때 하여튼 1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개인 마진이라고 말씀드렸고 페이지 마진은 개인 1짜리의 주파수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페이지 180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게 페이지 마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1과 지금 이 경우 같으면 개인 마진이 내가 위상 180이 되는 주파수에서 개인이 1보다 작으면 그게 얼마나 더 이제 남았냐. 그러니까 1보다 얼마나 아래에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1보다 위에 있어도 사실은 그, 그 경계 조건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그럼 언스테이블한 거냐? 꼭 아래에 있을 때만 스테이블한 건지. 이제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인데 위에 있을 때만 위에 있을 때만 내 페이지가 180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어도 문제 없는지 어떤 경우가 많은지 이 그림만 가지고는 그 생각하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위상 그리고 또 이제 위상하고 페이지가 따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좀 음,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보디 플롯을 한 장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국에는 어떤 복소수를 여러 가지 주파수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소수를 그냥 복소 평면에다 바로 그려버리자는 거. 그러기 전에 예, 어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할 얘기는 나이키스트 다이어그램, 보디 다이어그램처럼 그거 하고 나이키스트 안정도 조건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개인 마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개인 마진 있을 때 K 값 증가시키면 소선상 올라타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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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요.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이 커지면 스테이블해지기도, 그러니까 개인을 계속 키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떨 때는 스테이블 하던 게 언스테이블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언스테이블 하던 게 스테이블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늘 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테이블한 상태면 내가 약간 움직이면은 스테빌리티가 유지되고 이제 어, 많이 움직이면 뭐 뭔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보디플로 가지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뭔가 내가 스테이블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가 이제 개인 마진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언스테이블하다고 하면 그걸 뭐 더 얘기하기가 그런 거죠. 지금 상태가 만약 언스테이블하다고 하면 얼만큼 움직여야 스테이블하게 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언스테이블하면 개인 마진이라는 걸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스테이블하면 마진이 얼마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어떤 트랜스포 펑션 GS가 있고, 내가 지금 두 개의 복소 평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GS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S평면에서, 여기는 이제 S평면이고, 이 S평면이 GS라는 매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매핑을 통해서 여기 어떤 GS라는 곳으로, 공간으로 이동이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소평면으로 이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S는 결국 폴이 뭐 여기 하나 있을 것이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S를 아이고, 뭔가 이런 길을 따라서 S를 쭉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삥 돌아가면서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 여기로 하도록. 그래서 S를 요렇게 쭉쭉쭉쭉쭉 변화를 시켜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그 동안에 GS가 어디에 찍히는지를 GS를 요렇게 이 동그란 S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 GS를 계속 이벨리에이트 하면 계속 복소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 복소수를 오른쪽에 찍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시작점에서는 거리가 뭐 어떤 작은 값이 있고 위상이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0도니까 뭐 여기 어디 이렇게 찍혀 있겠죠. 여기가 어떤 시작점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여기 폴이랑 헷갈리니까 시작점. 그리고 S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면 S가 요쯤 위치에 있다고 하면 요 이제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점점 증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증가하니까 GS의 위상은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폴에서 거리는 멀어지니까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요쯤 도달하면은 어떤 요쯤에서 이제 맥시멈 위상을 도달했다가 여기 이제 중간점으로 가면 다시 위상이 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GS는 이런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길까지 이제 맞은편까지 쭉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GS는 이런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도록 찍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GS가 제로가 하나 있다. 폴이 없다 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제로가 여기 하나 있고 똑같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움직인다고 하면 S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요. 똑같이 매핑을 해보면 여기에서 시작은 똑같고 아니구나. 여기 어디선가 시작을 해서 S가 시계 방향으로 쭉 증가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점점 증가해서 어디까지 도달하니까 내 GS의 각도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길이도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증가를 하다가 여기 이제 중간점에 도달하게 되면 여긴가 어디로 GS는 여기에 찍히게 되죠. 그리고 반대쪽 길도 다 따라와 보면 이렇게 GS는 이렇게 이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폴만 있으면 내 시계 방향으로 내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오른쪽에서는 저도 시계 방향으로 돌았네. 예. 그게 이게 예 제가 또가 점점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그림 이제 매핑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점점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제로가 있는 경우를 건너뛰어서 폴이 이 비슷한 첫 번째와 비슷한 경우를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여기 폴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S의 평면이고 다시 GS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그림을 다시 그릴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길을 따라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예제랑 다른 건 뭐냐면 첫 번째 예제는 내 폐곡선, 내 S가 움직인 그 폐곡선 밖에 폴이 있었던 거고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폐곡선 안에 폴이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 시작점에서 GS가 어디 찍히나 살펴보면 이 시작점에서의 위상은 뭐가 되냐면 18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찍히겠네요. 어디. 그리고 S가 점점 이동하면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죠?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나는 GS의 각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GS는 이쪽을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 중간점으로 오면 0도가 돼서 이쪽으로 도달하게 되고 다시 반대쪽 이제 아래쪽 길을 따라서 쭉 가보면 이렇게 이제 맺히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다른 게 이제 GS의 그림, 오른쪽 그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 폐곡선 밖에 폴이 있으면 GS가 요 원점을 만나지 않고 이제 원점 밖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고 두 번째 그림처럼 내 폴이 GS의 폴을 둘러싸도록 폐곡선을 만들면 그러면 내 원점을 내 GS의 길 이제 오른쪽에 그 곡선은 원점을 한번 둘러싸게 됩니다. 둘러싸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 이제 같은 걸 제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제로가 하나 있고 내가 내 폐곡선이 제로를 둘러싸도록 이렇게 형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얘기를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하나 할 텐데 이제 이제 논리와 얘기와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이제 우리 보디 플롯과 연결성이 보이게 되고 안정성과 이제 연결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참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매핑을 해보면 처음에 여기 시작점에서 GS를 가지고 매핑을 해보면 시작점에서 어떤 크기의 값이 있고 위상은 180 똑같이 되고 여기서 어떤 시작이 되고 S가 점점 증가하면 이제 폴에서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점점 줄어드니까 아까 위의 그림이랑은 다르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0도를 지나고 그러니까 이쪽을 중간점에서는 이쪽을 지나고 그리고 나머지 반쪽도 그려보면 대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떠 있는 두 가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폐곡선이 어떤 곡선이든 상관없고 내 그 폐곡선이
사이에 폴이, 내 GS에 폴이 들어있으면 내 오른쪽 그림은 폴이 하나 들어있으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똑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아래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 폐곡선 안에 제로가 들어있으면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원점을 이렇게 둘러싸고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내 폐곡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여기 왼쪽 지금 먼저 살펴본 것처럼 위아래 전부 다 폴 제로가 그 폐곡선 밖에 있잖아요. 폐곡선 밖에 있으면 내 GS, 이 오른쪽 그림들이 원점을 안 둘러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어떤 그 S평면 상에서 평면과 그 어떤 전달함수, 복수함수, GS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떤 S평면 상에서 이제 클로즈, 이렇게 닫혀있는 폐곡선을 하나 그리고 그 위에서 S를 쭉 이동시키면서 그 GS로의 매핑된 GS를 다른 복수 평면에서 찍어보면, 그 폐곡선 안에 폴 제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GS는 원점을 한 번도 안 지나게 되고, 안 둘러싸게 되고,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내 폐곡선 안에 폴이 하나 있으면 내 GS는 원점을 한 번 둘러싸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간 길, S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갔는데 GS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갔죠. 반시계 방향이고, 그리고 그 원점을 둘러싸게 되고, 그 원점을 둘러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안에 제로가 들어있으면 그 안에 그 폐곡선 안에 제로가 들어있으면 원점을 둘러싸게 되고, GS는 원점을 둘러싸게 되고, 둘러싸는데 시계 방향으로 둘러싸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폴하고 제로가 안에 들어있을 때 원점을 둘러싸는 것 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이제 일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폴이 여러 개 들어있다, 이 안에. 만약에 이 그림에서 폴이 여러 개 들어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으면, 지금 이 폴의 안정성이고 뭐건 상관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폴이건 불안정한 폴이건 여러 개 들어있으면, 네 개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 GS가 반시계 방향, 원점을 둘러싸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4번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폴의 개수만큼 회전을 하는 거예요. 제로도 마찬가지고. 제로가 2개 있다고 하면 그 GS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원점을 돌게 되는데 제로의 개수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뭐 이렇게 쭉 그려보면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폴이 GS가 이렇게 폴이 2개가 있고 제로가 하나 있다고 하면, 폴이 이렇게 2개 있고 제로가 하나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동그란 길을 잡고 S를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S를 증가시켜서 GS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면, 이건 GS가 어떻게 될지는 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폴이 2개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원점을 2번 감쌀 거고, 제로가 하나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원점을 한 번 감싸서 결국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얘가 이 원점을 감싸는 어떤 그래프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이 폴과 제로의 위치를 잘 모를 때, 지금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를 때, 이 GS를 만약에 내가 그냥 그릴 수 있다.
하면 거꾸로 내 그 옮겼던 이 폐 곡선 안에 폴과 제로가 몇 개 있을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함수를 내가 같은 폴이 여기 있고 제로가 여기 있을 때 이런 폐곡선을 따라서 S를 쭉 이동시켜서 GS를 이밸류에이션 해보면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얘는 이 곡선 안에 폴 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점을 그냥 감싸지 않은 어떤 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의 개수, 그러니까 제로의 개수 빼기 폴의 개수만큼 폴의 개수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로의 개수 빼기 폴의 개수라는 것은 그 폐곡선 안에 있는 제로의 개수와 폴의 개수. 지금까지는 쭉 따라오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결과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안정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을 때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는지 정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요. 정말 아, 사람들의 지성이라는 것이 정말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헷갈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정신을 잘 차리시고 집중하고 얘기를 들으시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잠깐 놓치게 되면 이제 그냥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런 간단한 얘기를 시작해서 무슨 마술이 뿅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중간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처음에 들었을 땐 몰랐죠. 모르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일하고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 건데 그래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제 어떤 폐곡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에서 뭐 두 가지 뭘 정의를 했었냐면 전달 함수, 그 복수 함수를 정의했고 GS라는 복수 함수를 정의했고 그 어떤 폐곡선을 그냥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폐곡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그냥 닫혀 있기만 하는 한 바퀴 돌아서 닫혀 있기만 하는 폐곡선이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폐곡선을 어떻게 정의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복소평면인데 그 오른쪽을 다 감싸는 이런 폐곡선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은 원점에서 시작해서 허수축을 따라서 쭉 무한대까지 올라가서 무한대의 반경까지 올라가고 무한원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다시 허수축을 만나면 그 무한원에서 0으로 쭉 따라오는 이런 어떤 시계 방향으로 구성된 반원을 무한대의 크기를 가지는 반원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의한 폐곡선이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폐곡선 안에 폴이 몇 개 있냐 제로가 몇 개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제로의 개수 폴의 개수는 뭐냐면 제가 만든 이 폐곡선이 모든 언스테이블한 폴을 정의하는 모든 언스테이블한 폴이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오른쪽 평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폴의 개수는 결국엔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가 0이면 뭔진 모르지만 어떤 그 시스템은 스테이블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폐곡선을 하나 정의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전달함수, 복수함수를 정의하는데, 제가 GS를 정의 안 하고, 1 더하기 GS라는 어떤 복수함수를 정의할게요. 그러면 그때, 1 더하기 GS가 만약에 이 안에 폴 제로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1 더하기 GS를 내가 만약에 그렸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1 더하기 GS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1 더하기 GS가 이쪽 오른쪽 평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고 쳐요. 안다면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이 언스테이블한 쪽에 폴과 제로가 1 더하기 GS의 폴과 제로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합차가 몇 개인지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요 매핑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n이라는 숫자를 정의하는데 n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로 정의를 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1 더하기 GS의 1 더하기 GS에 매핑된 그 곡선이 여기에서 원점을 시계 방향으로 몇 번 회전했는지, 몇 번 감쌌는지.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1 더하기 GS 이 그림이 원점을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쌌는지 그걸 셀 수 있다 치고 그 횟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왜 아냐면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g는 p는 그래서 g는 1 더하기 g라는 이 펑션의 이 복수함수의 이쪽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빗금친 얘가 감싸고 있는 요 곡선이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아래 그 오른쪽 플레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1 더하기 GS의 제로의 개수를 g라고 우리가 부르고 p는 이 오른쪽에 있는 폴의 개수를 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거는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로만큼 시계 방향으로 제로의 개수만큼 시계 방향으로 감싸고 폴의 개수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기 때문에 그 제로하고 이거를 이제 숫자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이만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쪽 오른쪽 그림을 이제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할 거는 그러면 1 더하기 GS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GS가 지금 내 GS라는 어떤 트랜스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 상태고 1 더하기 GS의
맵을 1 더하기 GS를 따라서 어떻게 이제 얘가 S가 이 GS가 매핑이 될 것인지, 1 더하기 GS가 매핑이 될 것인지 살펴볼 건데, 만약에 이 GS의 매핑을, 그림을 알면, 만약에 GS가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맺힌다고 하면 1 더하기 GS는 어떻게 맺혀요? 얘가 그냥 1 더하기 GS는 그냥 숫자 실수 1을 더하니까 여기가 이제 실수축이니까 요렇게 있던 것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GS라고 하면 1 더하기 GS는 그냥 1만큼 쉬프트 돼서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GS. 그래서 GS가 어떤 길을 따라서 움직일지 알면 1 더하기 GS가 어떤 길을 움직이는지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S가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제가 왼쪽에 그려놓은 이 폐곡선, 반달 모양의 폐곡선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갈 때 GS가 복소평면에 어떻게 찍히는지는, 우선 첫 번째 요 줄을 따라서 쭉 보면, 얘는 제가 파란 줄로 그어놓은 건 뭐냐면, 이 점에 있는 점들은,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은 J오메가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를 계속 변했을 때 G의 J오메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파란 선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어디서 알고 있냐면 보디 플롯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보디 플롯이 이 선을 따라서 무한대까지 갔을 때 얘의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알려주니까, 걔를 그냥 복소평면에 그리면 이 길을 첫 번째 직선을 따라서 갔을 때 매핑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매핑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제 경로, 이쪽 이제 반원 경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무한대의 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그런 경로가 되죠. 그때 어떤 GS는 어떻게 맺힐 것인지, 우리가 보디 플롯 그려보면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는 보통 이렇게 쭉 떨어져서 거의 0의 매그니튜드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0의 매그니튜드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봤자,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무한대의 오메가를 주면, 무한대 오메가를 따라서 쭉 GS를 이밸류에이션 해보면 그 GS의 크기는 그냥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한대일 때 그 매그니튜드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반경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반원을 따라서는 길이 어디 맺히냐면 그냥 원점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원점이건 뭐 하여튼 만약에 이제 매그니튜드가 0으로 안 떨어지는 거면 그 같은 수를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는 그 복수 함수에다가 J오메가 대신 마이너스 J오메가 붙이니까 그냥 그 보디 플롯이 그냥 거꾸로 뒤집히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걸 제가 오늘 1시간에 끝내려고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GS가 S 더하기 1, S분의 1. 이런 애라고 하면 얘 보디 플롯이 어떻게 돼요? 보디 플롯이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에서 쭉 마이너스 1 기울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1을 지나면서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되죠. 얘가 매그니튜드. 페이즈는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80으로 마이너스 90에서 오다가 1에서 여기로 떨어져서 이제 이런 페이즈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쪽 끝이 오메가가 0인되고 이쪽 끝이 오메가가 무한대인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 보디 플롯을 그냥 복소수 평면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처음에 오메가가 굉장히 작을 때는 크기는 굉장히 크고 방향은 마이너스 90 방향이니까 이쪽에 있는 점들,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은 이쪽 어디에 마이너스 90 방향의 크기가 굉장히 큰 이쪽 어디에 머무르게 되겠죠. 이쪽 어디에 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증가하면 크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위상은 마이너스 180 쪽으로 접근을 하네. 그러면 쭉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GS가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180 방향으로 크기 0으로 접근하는 이런 길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게 지금 이 S 폐곡선을 지금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쉬운 예제를 하나 드릴게요. GS가 S 더하기 1, S 더하기 1 그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폴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나는 이 길을 따라서 뭔가 이 G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벨리에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보디 플롯을 우선 살펴보면 크기가 어디에 유지되다가 1하고 2를 지나면서 1에서 한번 꺾이고 2에서 한번 꺾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0이었다가 마이너스 180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D시계는 2분의 1에서 잡힐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길, 이 첫 번째 길을 따라서 이동했을 때 GS의 매핑이 어디에 맺히는지 살펴보면 위상 크기 2분의 1에서 0도에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오메가가 0일 때, 그러니까 오메가가 0일 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점점 위상은 떨어지고 크기는 0으로 들어가게 된다. 크기가 그렇죠. 네. 요렇게 출발을 해서 위상이 0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이게 1번 궤적을 따라서 이벨리에이트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2분의 1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90도를 횡단해서 마이너스 180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길을 따라서 가면 오메가 무한되면 계속 이제 원점에 머무르는 거예요. 2번은 계속 여기 있어. 그 다음에 3번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위아래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뭐 이런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보면 그 GS의 이제 폴은 요 밖에 있고 결국에는 이제 원점을 한 번도 안 감싸게 뭐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매그니튜드 그래서 지금 이런 폐곡선 무한대 반경을 가지는 반원을 따라서 폐곡선을 따라서 S를 이동시키면서 GS를 이밸류에이션 하면 그 그림을 찍어보면 요 한쪽 아까 처음에 그랬던 1번 요 1번 길을 따른
곡선이 바로 그냥 보디 플롯을 그냥 복소평면으로 옮겨 놓게 되는 거죠. 2번 길은 그냥 원점상에 머무르고 있고 3번 길은 1번 길과 대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지금 대칭처럼 안 보이는데 이렇게 대칭으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 더하기 GS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1 더하기 GS는 별거 없죠. 그냥 얘를 이렇게 쉬프트 시켜 놓은 이런 모양을 따르게 되겠죠. 얘는 GS. 그래서 제가 아까 1 더하기 GS가 이 원점을 몇 바퀴 돌았느냐가 n이라고 했는데 걔를 왜 알 수 있냐면 보디 플롯 가지고 그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제는 오늘보다는 이제 이거 얘기를 마무리해 줘야 되니까 예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얘를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얘를 좀 말들을 또 바꿔서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첫 번째 말은 1 더하기 GS가 0을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감쌌냐 하는 거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다시 얘기하면 1 더하기 GS 할 거 없이 그냥 GS에 대해서 number of clockwise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쌌는지 인서클먼트도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쌌는지 GS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는지랑 같은 거죠. 지금 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GS가 원점을 몇 번 감쌌느냐 하는 거는 1 더하기 GS가 아니라 GS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느냐랑 같은 거죠. 네, 여기 그냥 1 더하기 GS하고 GS는 그냥 1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GS가 원점을 몇 번 감쌌는지는 그러니까 1 더하기 GS에 대한 원점은 얘고 GS에 대한 마이너스 1은 얘니까 1 더하기 GS가 원점을 몇 번 감쌌는지는 GS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는지와 같은 겁니다. 그럼 GS에 대한 궤적은 바로 보디 플롯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 지금 본 것처럼 그릴 수가 있고.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세 번째부터 할까요? 세 번째부터. P는 1 더하기 GS가 1 더하기 GS라는 트랜스포 펑션이 언스테이블한 폴이 몇 개 있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GS가 예를 들어서 DS분의 NS라 하면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GS는 DS분의 DS 더하기 NS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GS의 폴이나 그냥 GS의 폴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number of RHP poles of G. 세 번째는 그냥 뭐 1 더하기 GS의 폴이라 할 게 아니라 그냥 GS의 폴이나 이제 같으니까 개수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1 더하기 GS의 언스테이블한 제로의 개수. 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GS의 제로는 GS의 제로는 얘를 0으로 만들어내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GS의 제로는 이 NS를 0으로 만들어내고 분자 1 더하기 GS의 제로는 분자와 분모의 합을 0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지금 보면 GS를 DS분의 NS가 GS잖아요.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얘를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GS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면 클로즈드 폴이 어떻게 클로즈드 트랜스 펑션 R에서 Y로 가는 트랜스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ds분의 ns 분의 ds분의 ns 이렇게 돼서 ds 더하기 ns 분의 ns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 헷갈리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1 더하기 gs의 제로는 GS에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클로즈 루프 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1 더하기 GS의 제로는 GS를 이렇게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클로즈 루프 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umber of RHP zeros of 얘는 number of RHP holes of CL 그냥 CL 풀이라고 해요. 클로즈 루프 홀. 좀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 박스 안에 있던 거는 다 뭐였냐면 1 더하기 G에 대해서 우리 수업 이 시간 처음에 살펴봤던 그 시계방을 몇 바퀴를 회전하냐 이걸 살펴본 거고 그걸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말로 다 바꿨는데 N은 뭐냐면 그 GS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시계방향으로 감쌌는지 이거는 셀 수 있는 겁니다. 보디 플롯 있으니까 GS만 알면 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얘가 P라고 했는데 GS의 언스테이블한 폴 GS 내가 아는 애니까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도 알죠. 정확하게 뭔지도 알죠. 그럼 Z는 뭐야? Z는 내가 사실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GS를 클로즈로 폴을 걸었을 때 언스테이블한 폴이 몇 개냐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이 주황색 두 개는 주황색 두 개는 아는 거고 GS를 알면 아는 거고 이 파란색은 GS를 안다고 알기는 힘든 거죠. GS가 간단하면 직접 클로즈로 계산하면 알지만 얘는 잘 모르는데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애죠. 그래서 지금 얘가 결국은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이 관계에 있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G는 P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N과 P를 알면 그러니까 N과 P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GS만 알면 아는 그 오픈 루프 렌트만 알면 N과 P를 아는데 P는 그냥 알고 보이니까 아는 거고 G는 아니야 P는 그냥 아는 거고 N은 그 보디 플롯을 가지고서 아는 거고 그럼 그 두 개를 알면 이거 내가 그 GS를 클로즈로 걸었을 때 이게 스테이블 할지 아닐지 바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얘기를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트랜스 펑션이 있을 때 트랜스 펑션 보디 플롯이 있을 때 이 길을 따라서 이 무한의 반원의 어떤 무한대의 그 반달을 따라서 쭉 시계 방향으로 궤적을 따라서 GS를 이벨리에이트해서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맨 처음에 제가 써놨던 아니면 나이키스 플롯, 보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키스 플롯,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은 보디 플롯과 마찬가지로 오픈 루프 렌트에 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얘기가 좀 복잡하게 쭉 끌고 왔지만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끌고 오고 여러분들은 끌려오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이 P하고 N을 알면 이게 클로즈로 걸었을 때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아니요. 아까 이걸 보시죠. 아까 우리 살펴봤던 요 예제. 그러면 요 플랜트를 단위 피드백 걸면 스테이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걸 보면 G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P는 몇 개예요? 언스테이블 폴은 0개죠. 그리고 N은 이 그림이 나이키스 플롯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느냐 하는 얘기인데 한 번도 안 시계 방향으로 한 번도 안 감쌌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위상이 마이너스 180일 때 크기는 무한히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지나지도 않고 접근도 안 하죠. 그래서 한 번도 안 감쌌어요. 그러면 클로즈룹 걸었을 때 클로즈룹 걸었을 때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 더하기 N이니까. 그래서 얘는 클로즈룹 걸어도 스테이블 하겠네 하고 알 수가 있고, 이 간단한 건 여러분들 그냥 걸어보시면 알죠. 폴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으니까 클로즈룹 걸면 폴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테니 언스테이블해지진 않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키스트 플롯을 이제 이런 반달 모양을 그리는 걸 살펴봤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폴들이 다 이제 밖에 있었으니까 내 경로상에 안 지나갔으니까 뭐 문제없이 계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폴이 내 경로상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보려고 했던 거, 이런 트랜스 펑션이 있다고 하면 보디 플롯 어떻게 생겼나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란다. 매니튜드 1 레디안 세컨드에서 이렇게 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기울기를 가지죠. 그리고 페이스는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80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런 플랜트에 대해서 폴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원점이고, 그러면 내가 이 폴이 지금 원점에 있는 폴은 내가 아까 만들었던 그 반달 경로에 딱 지나가잖아요. 지나면 무한대가 나오고 골치 아프니 제가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지금 제가 파란색 옆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 허수축하고 겹치는 겁니다. 이쪽을, 이 원점을 지나지는 않게 이쪽을 따라서 1번 경로를 만들면, 이건 보디 플롯에서 나오는 길이죠. 보디 플롯에는 오메가 0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길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요. 이쪽으로. 세 번째 길도 똑같이 잡는데 이 원점에 폴 가기 직전까지만. 그러면 폴은 내가
지금 아직 이게 얘를 이제 클로즈는 안 했죠. 아주 작은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어떻게 닫냐면, 이렇게 살짝 아주 작은 반경으로 이렇게 4번 길로 이제 네 가지 길을 따라서 이제 이벨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길, 이제 새롭게 정의된 이 요만한 작은 이제 반달이 붙어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피해 곡선을 정의를 하면 이 폐곡선이 결국에는 그 RH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거나 마찬가지. 이 작은 반경이 거의 반경이 무한소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폴의 개수는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 이제 같은 개념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요 4번 경로를 통해서 4번 경로를 포함해서 그리는 게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번 경로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이키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 위의 그림은 S가 지나가는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그 GS가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저 반달 경로를 따라서 그려볼 건데 처음에 1번 경로를 따라서 그리면 결국 이 보디 플롯으로 옮겨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90에 무한대의 크기로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해서 무한소의 크기로 마이너스 180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뭐 큰 차이 없네요. 아까 거랑. 얘가 이제 1번 경로를 따라서 간 거고 2번 경로를 따라서 가면 2번 경로는 오메가가 무한대니까 그냥 계속 요 안에 머무르고 있는 3번 경로는 1과 대칭이니까 저쪽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4번 경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4번 경로는 이거는 어떤 점들이냐면 오메가가 아주 0에 가까운 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허수축만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실수 방향으로 이렇게 싹 들어 독소평면 상에서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에 보디 플롯에서는 표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4번 경로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GS의 매그니튜드를 계산해 보면 오메가가 0에 가깝기 때문에 GS의 매그니튜드는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경로의 점들은 저쪽 무한원 쪽에 굉장히 멀리에 어디 존재하게 되고 크기는 그렇고요. 각도를 계산해 보면 이 각도를 이 4번을 작은 길을 따라서 갈 때 이 원점에 있는 거 말고 이제 다른 폴들 멀리 있는 폴 내가 돌아가고 있는 작은 로컬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작은 그 반경 근처에 있는 폴 그 중심에 있는 폴 말고는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 각도가 거의 안 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경이 무한소니까. 그러면 이 중심에 있는 요 폴에 의해서만 각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지금 마이너스 90에서 쭉 증가해서 플러스 90이 됐잖아요. 폴에서 그러니까 내 4번 경로를 따라서 GS의 각도를 폴에서 바라본 각도를 이밸류에이션 해보면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으로 이제 180도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S의 각도는 반대로 플러스 180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경로를 따라서는 플러스 180이 된다. 다시 4번 경로를 따라서 이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으로 증가하니까 GS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반대로 플러스 90에서 마이너스 90으로 쭉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쪽에다 표현을 해보면 플러스 90에서 이게 3번 경로고 플러스 90에서 0을 지나서 마이너스 90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4번 경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2번 경로처럼 S평면에서 무한대에 있는 것은 GS에서는 원점에 맺히고 여기서 원점의 아주 작은 반경을 따라서 회전하면 GS에서는
무한원에서 이제 회전을 하고, 그 중심에 폴이 있으면 이렇게 이 보세요. 이 폴을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쭉 4번 경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폴이니까 폴을 기준으로 그렇게 돌았으니까 나는 그 GS는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키 스플롯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플랜트는 내가 그걸 하면, 그 클로즈 룹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P는 몇 개예요? P는 생각해 보시면 뭐였냐면 내 폐곡선 안에 있는 GS의 폴의 개수였거든요. 이 폐곡선이 이렇게 청색이니까 그 안에 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그 원점에 폴이 있는데 걔를 피하도록 싹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안에 폴은 없어서 P는 0이고, N은 요 나이키스 플롯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는지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감쌌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룹을 걸면 언스테이블한 폴은 없다 알 수가 있죠. 루트 코스상에서 살펴보면 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제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점점 더 이제 얘가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려봤던 뭐였지? 저번 시간에 그려봤던 그건데요. 트랜스 펑션인데 보디 플롯 그리면 이런 트랜스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저번에 본 것처럼 얘는 게인을 키우면 어느 정도는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다가 언제부터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루트로커스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네 둘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 안에서만 스테빌리티가 유지되고 그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스테빌리티가 깨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얘는 1 이렇게 내려오다가 1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5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매그니튜드 플롯 이렇게 생겼고 페이지는 0에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180까지 이렇게 떨어지죠. 점근선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똑같이 홀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회곡선을 잡는데 이렇게 잡고 지금 이 반경은 무한대 반경입니다. 제가 대충 그리지만 그래서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4번 경로 이렇게 잡으면 나이키스 플롯을 그려보면 1번 경로 따라 그리면 무한대의 크기에서 0도에서 접근을 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어디서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하다가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마이너스 90을 지나서 마이너스 180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90에서 시작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80을 지나고 마이너스 270으로 가게 되잖아요. 위상이.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90이면 이쪽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180을 횡단해서 마이너스 27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경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2번 경로는 원점에 계속 그대로 머물고 3번 경로는 1번 경로와 대칭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4번 경로는
폴 하나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니까 4번 경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이키스 플롯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한 번도 안 감쌌죠. 이렇게 쭉 가서 한 번도 안 감싸고 밖에서만 놀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잡힌다 하면 시계 방향으로 몇 번 감쌌어요? 시계 방향으로 2번 감싸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이 작은 길에서 한 번 감쌌고, 그리고 전체를 한 바퀴 더 돌면 마이너스 1을 또 한 번 감싼 겁니다. 그래서 2번 감싸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플랜트에서 P는 이쪽 폐곡선상에 폴의 개수, 언스테이블 폴의 개수 없고, 만약에 N을 세야 되는데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요 밖에 있다고 하면 0이고, N이 요 마이너스 1이 요 작은 요 궤적 안에 있다고 하면 N은 2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클로즈 룹 폴의 개수는 0 아니면 2인 거죠. 이 마이너스 1이 밖에 잡혔다 하면 0이고, 클로즈 룹 스테이블한 거고, 마이너스 1이 이 작은 곡선 안에 있다고 하면 클로즈 룹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리고 클로즈 룹 언스테이블한 클로즈 룹 폴의 개수는 2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여기 지금 위상 180도일 때 여기가 매그니튜드가 얼마인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대충 1이 여기고 5가 여기고 마이너스 180 어디서 지나냐면 뭐 한 중간쯤 어디서 지날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한 이쯤 된다고 하면 2에서의 얘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G의 EJ 값을 계산해보면, 매그니튜드 계산해보면 15 나누기 S는 2고, S 더하기 1은 1 더하기 2J, 그 다음에 S 더하기 5는 5 더하기 2J. 이 매그니튜드들을 다 계산을 해서 곱하면 얼마쯤 돼요? 여기 15 나누기 2, 1 더하기 2J는 루트 5고, 이거는 25 더하기 25, 루트 29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되나요? 얘가 5 조금 넘고 15하고 2하고 얘 2.3 정도 되고 얘가 5. 얼마 정도 되니까 얘가 하면 3. 그래서 1보다 약간 작게 잡히는 거죠. 계산해보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될 것이고, 5 거의 뭐 2, 5라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15니까 3 나누기 4에서 0.7 정도. 그래서 여기가 0.7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클로즈 룹 스테이블하다. 단위 피드백을 걸면 클로즈 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을 곱하면 언스테이블해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0.7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G를 이렇게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1이라는 걸 곱해서 단위 피드백을 걸었을 때 클로즈 룹 폴의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K 숫자를 곱해서
클로즈드 폴의 특성을 살펴보려면 이게 결국에는 K가 얼마일 때 클로즈드 폴이 어디 위치하느냐 하는 걸 루트 로커스에서 살펴본 이런 셋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KG의 나이키스 플러스를 그려보면 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위 피드백이 스테이블할지 아닐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0.7이잖아요. 그러면 K를 만약에 2를 쓰면 이 나이키스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KG의 나이키스 플러스는 2G의 나이키스 플러스니까 페이지는 그대로고 크기만 2배 커져서 그냥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이 그냥 2배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2배 확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배 확대하면 0.7은 1.4로 갈 것이고 아니죠. 이렇게 1.4로 갈 것이고 얘는 다시 이렇게 돼서 그러면 K를 2를 쓰면 이제는 마이너스 1이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K가 언제까지일 때 이 마이너스 1이 안 들어오냐면 여기가 이제 0.7이었으니까 0.7 나누기 1 나누기 0.7만큼 한 1.4 정도까지는 키워도 이제 마이너스 1을 안 감싸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GS가 이 마이너스 180도에서 뭐 어디를 지나느냐 마이너스 180에서 GS가 어디를 지나느냐 이 값과 뭐 여기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 이 사이 값이 이제 개인 마진이라고 했잖아요. 보디 플롯에서 나이키스 플롯에서는 이제 그게 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인 마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 플롯에서 나타나는 개인 마진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쪽이 개인 마진이 되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 한 1.4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페이즈 마진은 만약에 페이즈가 틀어진다면 나이키스 플롯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개인이 틀어지면 나이키스 플롯은 이제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페이즈는 틀어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던 애가 페이지가 틀어진다고 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그 페이지만큼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얘가 이제 원래고 얘는 디스터브 페이지가 흔들린 시스템. 그래서 페이지 마진은 이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만약에 이 주황색 선을 나이키스 플러스를 회전시켜서 이 마이너스 1을 지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겠어요? 얘를 회전시키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요 정도 점이 이 주황색 나이키스 다이어그램을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언젠가는 요 마이너스 1에 만나게 될 겁니다. 요 점을. 그러면 얼만큼 돌려야 되냐? 요 각도가 이제 페이즈 마진입니다. 그래서 보디 플롯에서 이제 매그니튜드 플롯, 페이지 플롯 이렇게 나뉘어서 살펴봤던 것들이 여기에서 나이키스 플롯에서는 한 번에 한 그림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얘가 지금 내 오픈 루프 렌트가 스테이블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픈 루프 렌트가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그것과 그리고 내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보디 플롯만 보고는 이게 키워도 스테이블할 수 있고 키운다고 언스테이블할 수가 있고 막 이런 게 좀 모호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면 지금 개인을 2를 썼을 때 아까 요 플랜트에서 개인을 2를 썼을 때 다시 얘기하면 얘를 2라는 숫자로 피드백을 했을 때 클로즈드 폴의 개수는
아까 어떻게 됐죠? 2를 곱해서 2 곱하기 GS의 2 곱하기 GS의 나이키스 다이그램을 그려봤더니 P는 0이었고 마찬가지로 N은 이제 얘가 이제 2 곱하기 G의 나이키스 다이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2 곱하기 G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몇 번 감쌌냐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쌌죠. 두 개. 그러면 이 2 곱하기 GS의 클로즈드 폴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가 얼마 한 1.4 정도까지 키울 때는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다가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1을 갑자기 두 번 감싸게 되면서 클로즈드 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요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루트로커스에서 이 문제 시작할 때 살펴봤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니까 게인을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언스테이블 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로커스에서 분석한 내용과 이 나이키스 플러스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항상 일치를 하게 됩니다. 뭔가 일치가 안 되면 뭔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게 컴퓨터를 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분석을 했던 방법인데 정말 천재적인 머릿속에서 사고를 하면서 분석했던 방법인데 지금 컴퓨터를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써버리면 좀 더 이 고생을 안 하고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로 쓰이기도 많이 쓰이지만 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바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처음에 아주 간단한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 폐곡선 안에 누가 들어있을 때 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곡선을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RHP를 다 감싸는 예로 잡고 그리고 뜬금없이 GS가 아니고 1 더하기 GS 뭐 하여튼 뭔가 색다른 트랜스포 펑션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전개하고 이 논리를 전개하고 그리고 걔를 내가 알 수 있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걸로 분리를 해서 결국 이 결론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추상적인 개념들을 전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뭐 이 나이키스 플러스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생 항상 쓰고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 그런 관점보다는 이런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을 전개해가고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들이 다른 모든 공학적이거나 수학적인 그런 이론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집에 가 보시고 다시 처음부터 이게 얘가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한 건지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얘가 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저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됐고 이 무한소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기말고사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기말고사에서 이런 나이키스 플러스를 짧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오늘 숙제 마지막 숙제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숙제 6번째 숙제를 시험 날까지 준비를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거기에 이 나이키스 플론 얘기는 없어요. 나이키스 플러스 숙제 나이키스 플론 얘기는 없는데 시험에 낼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내용을 빨리 지나가서 지금 질문도 하나도 없고 정신없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제가 동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책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그거를 굉장히 헷갈리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잘 그거는 알아서 살펴보십시오. 그 책의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셔도 좋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나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오늘 나간 숙제는 마지막 숙제라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까지 했던 것들 리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숙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이니까 조교가 풀어주지 않고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조금 이번 숙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시겠어요? 예, 그 지금 그 보디 플러스로 나이키스 플롯 어떻게 바로 그리는지 그 나이키스 플롯은 뭐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이런 어떤 오픈 루프 트랜스 펑션이 있을 때 이런 오른쪽 그 RHP를 다 감싸도록 제가 폐곡선을 1, 2, 3 이렇게 곡선을 정의를 하고 그 곡선을 따라서 S를 쭉 이동시켰을 때 GS가 복소 평면에 어떻게 맺히느냐 그게 나이키스 플롯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번, 1, 2, 3 이렇게 세 피스로 나눠져 있는데 1번이 바로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알면 뭐죠? 우선 이 1번에 대한 매핑을 살펴보면 이제 오메가가 아주 작은 값부터 아주 큰 값까지 변할 때 GS가 어떻게 변하느냐니까. 근데 그 GS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그때 GS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이 보디 플롯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 플롯에 있는 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이쪽으로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메가가 굉장히 작았을 때 여기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매그니튜드는 계속 줄어들고 페이즈는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80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1번 궤적이고 2번 궤적은 2번 곡선에 대한 궤적은 그냥 원점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고 3번 궤적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 1번 궤적에 대한 컨주게이시 되기 때문에 그냥 1번 궤적의 그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4번 궤적 1, 2, 3으로 이제 끝났고 4번 같으면 아까 이제 다른 문제 내 궤적 상에 경로상에 폴이 있는 경우는 그 폴을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아주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1은 나이키스 플롯에서 나오고 2는 원점에 머무르고 3은 1의 대칭으로 나오고 4가 이제 이 방향을 이제 GS의 각도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n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면 그렇죠. n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면 마이너스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좋은 질문인데요. g는 n 더하기 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나이키 스테빌리티 크라이테의 그 관계였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오픈루프 언스테이블한 폴이 두 개 있다 하면 나이키스 플롯이 마이너스 1을 반시계 방향으로 두 번 감싸야 그 클로즈루프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루프 렌트가 두 개의 언스테이블한 폴이 있으면 n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이제 클로즈루프이 스테이블해지는 것이고 n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두 번 감쌌다는 얘기가 되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